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김재훈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고리분든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고리분든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요즘 그 고리분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청년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아마 경기도에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가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중장년의 지원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란 조례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둔형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중장년들의 이제 고립 은둔 문제는 실직이나 이혼, 그다음에 건강 문제 등의 다양한 사항을 통해서 점점 이제 사회가 단절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런 중장년의 고립 은둔 문제는 이제 그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 정책에 힘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립과 은둔 문제, 더 이상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경우 이 통계와 제도 모두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의원은 고립, 은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어에서도 익히 짐작은 가겠습니다만 먼저 고립, 은둔, 중장년층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큰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면 이 고립은둔 중장년층들은 장기간 사회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집안에 머무는 상태가 아주 지속되는 중장년들을 말하고 있고요. 예. 2025년 8월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네. 그 만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중장년 1,020명을 조사했는데요. 네. 이 중에 21.6%인 그러니까 한 220명인 은둔 상태로 나타났고요. 특히 그 중에 약 30%는 5년 이상의 장기 은둔 상태였습니다. 중장년층에도 이미 꽤 큰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것 네.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립, 은둔, 청년 문제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년층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의원께서 중장년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청소년 문제를 이제 보고 있었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 경기도 청년 지원 고립은둔 지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년 인구 우리 경기도에 367만 명 중에서 5.9%인 21만 6천 명이 넘는 친구들이 고립은둔에 처해 있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 의하면은 40세가 되어서 넘어가는 그러면 중장년의 고립은둔자 몇 명이냐면 1년에 매년에 한 1만 명씩 이상이 넘어간다는 걸 제가 보면서요.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큰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고립은둔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던가요? 이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겠죠. 예, 이게 복합적인 관계들인데요. 그 중에서 중장년이 되면은 이제 실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 건강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제 곁들여져 가지고 네. 이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의료비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지비 또 가족 돌봄에서 가족들하고의 갈등이 심화돼서 거기서 파생되는 예산들이 많이 이제 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역할이 인력 사회에서 이제 이탈하고 또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이제 우리가 돕지를 못하는 경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개인의 고통을 이제 넘어서 사회적 전체의 비용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정책들을 보면 사실 뭐 체감하는 정도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청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잠깐 또 언급하셨는데 현재 고립운둔 중장년을 위한 정책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정책은 청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원도 청년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도에 본 예산에 중장년의 일지원에 대한 사업이 예산이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저번에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쉬움이 좀 있지만 저희가 또 노력해서 중장년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실태 조사에 보시면은 네. 민생 우리가 정책과 지원으로 전환되는 단계는 이제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무하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저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중장년 청년들과는 다르게 이제 이분들은 생계, 건강, 가족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중장년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하고 맞춤형 정책 마련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 자, 앞서 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실태 조사요. 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민의 중장년의 전체를 조사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에 아직은 되지 않아가지고 2025년도에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1,020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6%인 네. 220명 정도가 은둔 상태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그만큼 많은 겁니다. 이 예산을 한다면은 10명 중 2명은 고립운둔에 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하루빨리 되어서 본격적으로 중장년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연 씨, 실제로 이 고립 은둔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고립 은둔을 경험하신 분인데요. 과거 고립 은둔을 겪었을 때 어떤 정책과 지원이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지 유현주 사회적 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과거 고립은둔을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지금은 고립은둔을 돕는 상담사와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립은둔을 청년층만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는 고립은둔 중장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은둔 당시에 간절히 바랬던 것은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담 기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가지 지원이 시급합니다. 첫째, 심리적 문턱을 낮춘 상담 지원입니다. 고립된 마음은 결코 스스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체계적인 상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과 의료 지원입니다. 고립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해야만 다시 사회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둔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대피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이 다시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중장년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심리적 문턱을 낮춘 상담 지원, 또 신체 건강과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고립은둔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경기도에는 고립은둔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죠. 이 전담 부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터뷰해준 그 유현주 센터장님은 본인이 청년 시절에 고립운둔을 노크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중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중장년이 되어서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힘든 상황을 보내준 대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경기도 중장년 고립운동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고립운둔 청년 지원 조례는 미래세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을 청소년과 청년들을 전담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전담센터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지만 그것도 아쉽게 안 됐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좀 많은 거고요. 작년 12월에 건의위원회에서 조사에 따르면은 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문제를 사회적 위기로 인식했고 중장년까지 포함한 전 연령 확대에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담부서와 컨트롤 타워를 두고 예방, 발굴, 지원까지 이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원스톱 제도로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형 중장년 고립 은둔 대응 모델은 이 기존 복지 정책과 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기존의 복지 정책이라는 건 항상 그걸 받는 대상자들, 그다음에 소득 뭐 이런 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연령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네. 이제 복지 정책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방식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립운둔은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분들 자체를 인정해주고 시작을 해서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또 뭐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또 원인이 어떤 거로 인해서 고립이 되었는지 이 다양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상담이 상담 몇 번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회복, 건강 관리, 관계 회복 그리고 소득 활동까지 함께하는 통합적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년의 삶을 다시 연결해주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특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체계를 혹시 구상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지원은 그냥 상담 중심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업도 1년 단위였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사업이 끝나면 그 분들이 사문 자조 모임도 해야 되고 또 가족 지원도 되어야 되고 또 재진입되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 사업이 1년 단위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여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으로 해서 발견된 건강 문제는 치료로, 그다음에 생활 문제는 회복 프로그램으로, 예. 또 경제 문제는 일경험이나 일자리 연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단계별로 연결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소연 씨 이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이 고립은둔 청년들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 결국 고립은둔 중장년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고립은둔 지원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현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립은둔 뭐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일단 고립운둔자들 중에 좀 장기간 고립운둔을 해왔거나 그 고립운둔 정도가 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뭐 회복을 하고 다시 뭔가 일을 하고 자립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수년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지원들이 그 지원이 이제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뭐 길어도 1년 이내 뭐 이렇게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제 회복 과정에서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중에 일상 회복을 하고 고립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시기가 이제 20대 후반, 30대에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회복 노력을 하다가 청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중장년이 또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청년이었다가 이제 청년 나이를 이제 벗어나서 중단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또 중장년까지 좀 연속된 지원이 필요하고요. 고립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여를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활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청년층이 고립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많기 때문에 회복 노력 중에 중장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발굴,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그 지금 인터뷰해 주신 일하는 학교 이정현 대표님은 고립운둔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같이 함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겪고 느끼는 것이 저희한테 이론을 하시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립운둔의 특성상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역사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돼 있는 동주민센터, 뭐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센터 같은 기관들을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대응 체계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병원, 뭐 약국, 관리사무소 같은 생활 현장을 연계해가지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회복지 정보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굴과 돌봄이 실제로 이분들한테 작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조례를 통한 이제 지원이 현장에서 되고 있는지, 또 제가 목표로 했었던 여러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무리까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는 뭐 격려와 응원에 감사합니다. 저는 안양 지역인데 경기도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안양 지역에서는 항상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도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자긍심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42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왔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슬로건은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입니다.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훈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